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좀 선을 그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일단 그 경찰이 됐거나 검찰이 됐거나 수사를 하고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에 좀 뭐 외압이 있었거나 뭐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하는 거지. 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진짜 그게 특검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네. 뭐 이제 여기 2년 넘게 털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최소 아무리 짧아도 1년 반 이상 털었거든요. 네네. 털어서 소환 조사조차 못한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 무슨 권력의 외압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음. 그것도 더구나 김건희 여사가 권력자일 때 예를 들면 김정숙 같이 영부인일 때 한 일이 아니라 2010년 대통령 결혼 전에 한 그렇죠. 일을 만나기도 가지고 전이죠. 이거를 특검으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했던 얘기가 아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네. 사실상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마치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뭐 이제 일부에서 지금 뭐 이제 뭐 삼김 여사 모두 특검하자 그러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는 정말 특검을 받아야 될 건덕지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어쨌든 진짜 특검해야 될 놈들은 저 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혜경과 김정숙 두 사람에 대한 특검이 먼저 있어야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숙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알다시피 타지말 이거 말고 타지말 옷값 뭐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뭐 어떻게 다녔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사적 할 때 11억 빌렸잖아요. 난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저를 갖다 비싸게 판 것도 그러니까 집을 비싸게 팔고 사저를 지었는데 거기 김정숙이 11억을 빌려왔잖아. 근데 그거 같은 것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누가 그렇게 11억을 대통령 영부인이 11억 지난번에 우리 영부인이 목걸이 빌렸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 6천만 원짜리. 그렇죠. 네. 11억을 돈을 빌렸다니까 이거는.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것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또 수사가 필요하네요. 네, 근데 이걸 다 우리는 아무것도 다 안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김정숙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 그거 보러 갔잖아. 그거 그렇죠. 예. 그걸 갖다 이집트 관광청이 뭐 요구해서 비공개로 갔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정숙이 가면은 피라미드 보기 싫어져요. 근데 이런 짓을 했으면 이것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비공개로 진짜 갔는가? 무슨 앙코르와트도 거기서 요청해서 정말 갔는가? 이런 거 다 벌 필요가 있잖아. 아니 앙코르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 5개 그러니까 그 동남아인가 거기가 5개국 동남아 5개국을 가다가 갑자기 앙코르와트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 외교 일정은 뭐 10분 단위가 다 뭐 다 그럼요. 예. 정해진 거라며 맨날 그러잖아. 그런데 앙코르와트 같은 게 왜 하루 전에 갑자기 김유겸이 앙코르와트 내일 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다 알고 보면 김정숙의 그 관광 욕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용기가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왔다니까. 그것 때문에 와. 다시 2호기가 왔어요. 왜냐면 다 세금인데. 앙코르와트 공항은 네. 큰 비행기가 못 가. 전용 1호기가 못 가서 2호기가 온 거야, 그냥. 거기를 가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오. 이 낭비를 저질렀는데 우리 그 당시 국힘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걸 하나도 못했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특검하자고 난리를 치는 게 또 야당 이런 거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특검할 거 한 5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김정숙과 관련된 이슈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 그냥 이게 위아부에 묻혀버려가지고. 수영 교사 그러니까. 경호원한테 네. 수영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진짜 하나만이라도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몰카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 공작에 대한 얘기도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되죠. 원래 배우자는 안 되죠.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전제 조건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이 된다면 대통령의 수사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명품백을 줬던 장본인인 최재형 목사가 어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없었던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가. 지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준 사람이 내가 직무 관련성을 생각하고 안 줬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공여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보니 누구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최재형은 아마 처벌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공작을 꾸몄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게 수사에 선거에도 개입하려고 의도가 좀 있었기도 하고 다분히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처벌 최재형 혼자 처벌 어제 김광산 변호사도 돌직구쇼에서 네. 이거는 최재형만 혼자 처벌받는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의 소리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 최재형이 더 웃긴 게 뭐냐면 네. 직무 관련성이 거짓말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랬으면 지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몸도 겁나 살이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치사한 놈. 원래 딴 놈들 같았으면은 이재명 네. 한 명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네. 직무 관련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질러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민주당이 원래 계획했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최재형이가 막판에 가서 이렇게 좀 지 살일까? 그런데 지도 구속되는 건 무서웠는지 그러니까. 일단 직무 관련성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또 모르죠. 나중에 또 가가지고 박찬대 같은 인간이 또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회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처벌을 안 받고 최재형만 처벌을 받을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오늘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제일 이제 와닿던 게 네. 그 이제 이종섭 이분이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있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좀 이렇게 개딸 같은 애들 말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가의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공수처가 이제 뭐 작년 12월인가 2월 1월인가 이제 그 출국 금지를 했다 그러잖아. 그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뭐 이제 호주 대사 임명을 했다. 뭐 방산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사실은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했으면 최소 한 달 안에 이렇게 수사를 소환을 하고 해야 해야죠. 되는데 소환을 계속 안 하고 계속 출국 금지만 미루고 하는 이런 게 진짜 이건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직접 말을 안 했지만 이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뭔가 있으면 터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고발당한 걸로 공직을 못 맡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징역받은 놈들이 우르르 진짜 이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치권에 선거 한 번 끝나면 고소 고발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뭐 그렇게 따지면 이거 다 빼면 진짜 누구 시킬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설명 딱 들으면 정말 전응아 말고는 다 이게 이제 해명이 되는데 이런 깔끔한 해명을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도어 스태핑 같은 걸 좀 해서 네. 그 이슈에 대해서만이라도 총선 기간 동안 논란 터지면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줬어도 훨씬 깔끔하게 됐을 것 같은데. 설명 너무 잘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왜 선거 때 안 했을까? 그리고 뭐 국힘이라도 좀 대신 하던가 대통령실이라도 하던가 물론 대통령실에 요즘 대통령실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쵸. 싶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설명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괜히 거기서 이제 뭐 이종섭 안 자르고 뭐 불러오는 거를 좀 거의 뭐 안 하고 미루다 이렇게 일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 속상한 부분이죠, 그게 진짜. 이번에 기자회견 그 1시간 가까이 자유 질문 받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총선에 악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약간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더 얘기하셨으면은 결과가 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삼김 특검으로 이제 맞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맞불 전략을 좀 우리가 펴섰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은 지지율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랬으면.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하고 아니 김건희 여사 그러면 수사했던 박범계, 추미애 불러놓고 우리 네.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뭐라든지 그럼 뭐 김종숙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버렸으면은 네.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막 감동했던 부분들 네. 저 사람한테는 진짜 사람을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더 들었을 것 그게 같아요.
뭐 그랬으면 이제 민주당이 보나마나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를 쳤겠지만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러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던가. 그러니까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겁나 끌어들여 놓고는 변명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교수님 말씀은 전공법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얘기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시끄러웠던 줄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천수 열린공감 TV 대표, 그다음에 이제 안혜욱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상한 할아버지. 안해요. 태권도.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재판에 가가지고 검찰 측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방송에서 보여주셨던 사진 하나가 답니까?라고 했는데 그게 현재로선 다래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이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안혜욱이라는 사람은 네. 이게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게 몇 차례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고 경찰 조사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 이런 걸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쵸.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후에 뭐 거의 3년이 되도록 여전히 그냥 돌아다닌다는 게 되게 그렇죠. 아니 웃기고. 재보궐선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네. 나갔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갈수록 범죄자의 천국이 되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혜욱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허경영 총재보다도 훨씬 더 또라이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재명 태권도 선생이라면서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이재명이 자기한테 태권도 배우겠다 찾아왔다나 뭐 그리고 이 사람이 투른가요 근데? 뉴스공장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자기가 최순실 아버지 이름이 최태민 목사 아닌가? 예. 그 최태민하고 자기가 또 만난 적 있다고. 그래서 김어준이 너무 놀래갖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방송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허언증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민주당과 그 좌파들이 이제 놀아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주제로 첫 번째 얘기를 끝내보고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